안녕하세요. 마인드 디톡스의 묻지마 캔디입니다. 오늘의 방송 제목은 회복기에 경험하는 감정 변화와 해결 방법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지금 현재 배우자의 외도 상황을 정리 중인 분들은 회복하신 분들의 경험담이나 방법들이 정말로 궁금하실 겁니다. 이혼하는 것도 고통스럽지만 배우자의 외도를 경험하고 가정을 유지하고 부부 관계 회복을 위해 감내해야 하는 부분들은 정말 많기도 하고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정말로 힘든 과정입니다. 저희 카페에 가정 회복을 하신 아내분, 소나기님께서 저희 카페에 올려주신 경험담이 회복을 희망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해당 내용을 오늘은 방송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올려주신 글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외도를 알고 거의 2년이 되어 갑니다. 과연 회복이 가능한지 정말 궁금하시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가능합니다. 제가 느낀 회복 시기 동안의 감정 변화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시절 제가 어떻게 했었는지 많이 잊혀졌었어요. 어쩌면 지금이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회복을 선택을 할 때는 유책 배우자가 상간자와 관계를 끝내고 반성을 하고 납작 엎드리고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혼자 노력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혼자만 노력한다고 해결되지 않고 적반하장으로 행동하거나 이혼 불사하는 경우에는 아, 돌아오는 과정조차도 힘들고 회복하기도 정말 힘드실 거예요. 자,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회복에 대한 의지, 다짐. 처음 회복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을 때는 오히려 유책이를 이해하려고 하고 또 유책이 마음을 잡아야 했기에 유책이 또한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는 시기이므로 분노와 슬픔이 마음 한 구석에 꽁꽁 묶어둔 채 감정이 없는 듯한 사람처럼 많이 애쓰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너무 애쓰지 마세요. 그러면 쉽게 빨리 지쳐나가 떨어지게 됩니다. 네, 유책이라는 것은 외도를 한 유책 배우자를 지칭하는 말인 거 다 아시죠? 두 번째, 분노. 처음보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분노가 더 많이 올라옵니다. 대략 3개월, 6개월, 9개월, 1년. 이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우리가 회사를 다니고 일을 할 때도 저런 패턴으로 힘들거나 권태기가 오듯이 분노란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듯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럼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속에 물음표 된 질문을 쏟아내면서 폭력을 휘둘러야 속이 시원할까요? 하룻밤 분노를 터뜨리고 나면 그 후유증으로 뭔가 마음으로 2, 3일 동안은 큰 아픔과 고통을 겪게 되는 것 같아요. 분노는 터뜨리고 폭발하는 게 아닌 표현하는 겁니다. 오늘은 기분이 가라앉고 왠지 좋지 않다는 식의 내 감정을 유책 배우자에게 표현을 하는 거죠. 납작 엎드리고 눈치를 보고 있는 유책이라면 당연히 그 아내의 감정을 이해하고 알아먹겠죠? 이런 감정을 표현하고 내가 기분이 좋아지게 내 스스로 기분 전환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하나 둘씩 해내야 합니다. 그걸 옆에서 도와주는 유책 배우자가 있다면 좋겠지만 도와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름의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세 번째, 현실 부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유책 배우자들도 자기의 잘못을 잊은 듯이 생활하는 시기가 옵니다. 그들도 계속 죄의 모드로 살 수는 없으니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 아닌가 싶지만 참 꼴보기 싫어지죠. 회복이라는 다짐 아래 될 수 있으면 좋게만 보던 것들이 원래대로 단점은 단점대로 그렇게 보이고 그들 또한 아무렇지 않게 단점 그대로 예전처럼 행동을 합니다.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회복기를 보내면서 부부 관계가 조금이라도 재정립이 되었다면 꼴보기 싫은 건 맞지만 외도 전처럼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회복기에 참고 서로 나눈 소통을 했던 그 결과물인 거죠. 같은 말을 해도
서로 기분 상하지 않게 대화를 하게 되는 현실 부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해결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우리의 마음가짐이라고도 할 수 있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외도한 배우자를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예, 이 말은 내 배우자는 바람을 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거죠. 두 번째, 정서적, 경제적인 거리두기를 실천한다. 근데 경제적인 독립 정말 필요하고요. 경제적인 독립이 우선 선행이 되어야지 정서적인 독립이 됩니다. 남편이라고 온통 내 마음을 남편한테 다 쏟아붓고 기대고 징징거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참 안타깝기도 하지만 독립적인 인격체로 서로를 받아들이고 생각해야 됩니다. 세 번째,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면서 소통한다. 그러니까 사이가 좋지, 외도 상황 이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던 분들은 부부 사이에 대화가 참 없었던 것 같거든요. 부부는 같이 서로 이야기를 하고 나누면서 그렇게 함께 공유하는 것들이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내 마음이 어떤지, 내 감정이 무엇인지를 들여다보고 알아가면서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게 바로 핵심인 거죠.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 내가 내 마음도 모르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하거나 판단할 필요가 없는 거고, 내가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내 감정과 내 마음, 내 생각을 계속해서 질문해 가면서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자존감도 올라가게 되니까요. 여러분들 이 꽃 이름 알지 모르겠는데, 칼랑코에라는 꽃이 있는데요. 이 꽃은 죽기 직전에 죽음의 위기를 느낄 때 꽃을 피운다고 합니다. 그만큼 극한의 고통을 느껴야 쾌락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게 유책 배우자들이고, 외도의 아픔을 겪는 우리들 또한 감정의 밑바닥을 치고서 감정의 밑바닥을 탁 치고서야 위로 올라오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저는 성장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다만 너무 깊게 오랫동안 내려가 있으면 모든 게 본인에게 손해가 될 뿐입니다. 여러분들 힘드셨으면 합니다. 뭐 길지 않은 글이지만 이 글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느꼈던 감정 변화랑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글로 적어 주셨는데요. 사실 지금 애도 상황에 계신 분들은 저게 무슨 말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감이 안 올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진짜 고통 속에서 막 뒹굴고 있는 거거든요. 흙탕물 속에서. 그러다 그런 시간을 보내고 나면 아, 나도 살아야겠다. 내가 바람핀 배우자 때문에 이렇게 아파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는 시점이 오거든요. 그때 저한테 집중하게 되고 본인에게 집중하게 되면서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찾아가면서 그때 뭐 외모도 꾸미기도 하고 일을 찾기도 하고 생각도 바뀌기도 하고 공부를 하기도 하고 하면서 본인한테 집중하면서 성장을 하게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내분께서 정말 담백하게 짧지만 정말 핵심적인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사실 그 소나기님 같은 경우는 저희 카페 활동을 몇 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해주시고 계신데, 배우자와 외도 관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사실 외도로 아픈 글들을 보는 게 정말 고통스럽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카페를 탈퇴를 해도 몇 번을 탈퇴를 하셔야 되는 분이신데, 자신이 아팠던 기억을 잊지 않으시고 다른 아픔 속에 있는 현재 아픔의 속에 계시는 회원분들을 위해서 댓글로 혹은 글로써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나눠주고 격려를 해주시고 계시는 우리 카페 회원 소나기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방송이 가슴에 와닿지 않더라도 두 번, 세 번 들어보시면서 핵심적인 내용이 뭔지를 한번 파악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묻지마 캔디 마인드 디톡스로 검색을 해주세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Have a sweet mind detox. 다음 방송일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